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겨울날,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82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었고, 가족들은 50년 동안 살아온 고향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집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미정은 막내딸로서 늘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을 자주 들락거리며 부모님을 돌봤죠. 하지만 아버지 영길에 대해서는 늘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 빨갱이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듣지 마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고 자식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5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미정과 두 오빠는 다락방부터 창고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바랜 사진들, 어머니의 혼수품들. 그때 미정이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군화 한 켤레와 빛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길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일기예요. 1951년 3월 15일. 오늘도 마을에 총소리가 들렸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협력자들을 색출한다고 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무엇일까요? 1951년 4월 2일. 김서방네 아들이 인민군에 끌려갔다. 1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오늘 밤 행동에 나서야겠다. 1951년 4월 3일. 다행히 아이를 구했다. 하지만 나를 본 사람들이 있다. 이제 나도 위험하다.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는 나를 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아버지가 인민군 복장을 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일까요? 1951년 5월 20일. 국군이 마을을 수복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 나를 인민군 협력자로 보는 것 같다. 해명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영길이 그 친구 인민군들이랑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아이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195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아내가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피한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참겠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침묵으로 견디겠다. 아버지, 이렇게 힘드셨구나. 미정이 일기를 오빠들에게 보여주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미정아, 이런 걸 왜 들춰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정말 무죄라는 증거가 있나? 일기는 아버지 혼자 쓴 거잖아. 오빠들, 아버지 일기를 끝까지 읽어봐요.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무슨 소용이냐며. 혼자라도 해보자.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보자.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구한 박서방네 딸이 찾아왔다. 고맙다고,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고. 1954년 3월 10일. 또 다른 가족을 구했다. 이번에는 6명이나. 인민군 복장을 한 채로 적진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른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다고. 1955년 8월 15일. 광복 10주년이다. 나는 진짜 광복을 언제 맞을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는 날이 올까?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미정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영길이, 글쎄, 그때 일은 말하기 어렵구나. 너무 오래된 일이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그 시절 일은 복잡해. 증언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미정이 포기하려던 순간 아버지의 군화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군화 깔창 밑에 숨겨진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에는 인민군 복장을 한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쪽지들. 영길 아저씨,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박순자 올림.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철수.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영희. 아버지, 이 모든 걸 혼자 간직하고 계셨구나. 미정이 쪽지에 적힌 이름들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길 아저씨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인민군 복장을 하고 밤마다 위험한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내가 16살 때였는데 인민군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영길 아저씨가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6명을 모두 구해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침묵하셨는지. 미정이 모은 증언들과 증거들을 오빠들에게 보여주자 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봤어요. 평생 오해받으며 사셨구나. 우리 때문에 더 힘드셨을 텐데.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고 사진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침묵의 영웅, 영길의 기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출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영길 씨는 우리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분의 명예를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침묵의 영웅 박영길을 기리며 마이너스 2024년 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도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예요,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었단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너에게 전해지는 거야. 사랑은 때로 침묵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진실은 묻혀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진실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봄이 오기 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았습니다.